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연준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는 내용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2,34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 몇 차례 반등을 시도했지만 현재 다시 한번 하락세로 0.35%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815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SK 하이닉스를 추월하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올라섰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주가의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오늘 시총 5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와 함께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 양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과 필로실스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제약사와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유한양행이 오늘 일장 3% 이상 강세, 그리고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의 임상 3상 승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일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쌍용차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가 쌍용차 투자를 위해 다음 달 중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쌍용차의 경영난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고요. 현재 1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 원 이상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디지털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진흥화 펀드를 2024년까지 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 모멘텀 있는 수혜주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도 장 초반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확실히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뭐 예상보다 반등폭은 좀 미약한 그런 흐름이어서 아마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거기다 미국장도 역시 이제 하락이었고요. 근데 지금 일단 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징조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국내는 미국장도 이제 소폭의 약세 흐름이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내발 코로나19에 대한 제약산 소식 때문에 개별적인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에 좀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당분 이제 시장의 충격을 흡수를 어느 정도 시키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잡아주면 그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는 좀 우리가 주식을 좀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매수한다고 해서 그만큼 수익이 빨리 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템포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분위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락장의 분위기로 간 건 아니에요. 그동안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주도해 왔던 이제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발적으로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충격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은 또 분위기를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적인 부분하고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시고 매매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어떤 수급과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기관 쪽에서의 그 수급이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갈 때도 기관 쪽에서의 매도의 흐름이 나왔던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우리가 또 기관 쪽에서 실제 그 포지션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결국은 레버리지 쪽에서의 우리가 흐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버리지 흐름에서 이제 기관 쪽의 수급이 이제 파란색 선이죠. 이걸 이제 지수하고 같이 같이 겹쳐서 우리가 놓고 보면 결국은 이 기관 쪽에서의 이 파란색 수급과 레버리지의 흐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도 기관 쪽에서의 현물 수급 쪽에서는 기관은 팔고 있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실질적인 베팅은 상승 쪽에서 베팅을 해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이 레버리지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다 담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충격에 대한 어떤 고민, 시장의 급락이 나올까, 아직 징조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쪽에서의 수급 변화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또 변화가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섣부르게 종목들을 쉽게 팔거나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괜히 팔거나 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서 줄이고 가거나 이런 전략들은 지금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관망을 하다가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매매를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잡고 나서 매매를 해도 좋기 때문에 템포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반등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보다 더 신중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가자면 다시 시장이 지금 낙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까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낙폭이 더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초반의 분위기보다는요. 네. 사실 오늘 장은 이제 후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미국 장도 좀 빠진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는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전에 이제 미국 장이라든지 국내 증시 이 분위기 자체는 초반에 방영이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흐름은 이제 후반에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충격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후반 분위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TV 볼륨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네, 이렌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5,900원에요. 20%거든요. 네, 5,900원에, 사고 나는 날 그날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매수하신 다음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렌텍을 5,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9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갑자기 반등이 나왔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이 시세를 보고서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제가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이게 한번 본인의 판단으로 매수했기보다는 아마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천을 좀 받아서 매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팩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단기에 그동안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가 단기에 한번 시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개인들을 한번 따라붙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 시장도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렌텍 주가도 아직까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기업이에요. 그동안의 시세도 별로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주가 하락 자체도 꽤 크게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렌텍은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매수할 때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한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할 게 아니라 기업의 어떤 흐름을 일정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인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기업은
현재 기업 가치가 좀 싼지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 사실상 이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형주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렌텍은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래가 들어왔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기업은 한 6,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막힐 수가 있어요. 매수하신 그 시청자분하고 가격대 비슷한 자리에서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도 아마 6,000원 정도 왔을 때는 또 매물대가 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좀 재빠르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해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6,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Y 패널요. 네, 잠시만요. SY요? 예, SY 패널.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4,920원에 네. 20%요. 네, 4,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사니까 지금 한 서너 달 됐거든요. 네네. 계속 떨어지고 그러네요. 좀 매수하신 지 꽤 됐는데 아무래도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지 못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Y 패널을 4,9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언제쯤 오늘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SY 패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 기업을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시청자분께서 SY 패널은 어떻게 매수하게 되신 건가요? 이 기업은? 이거 2년 전에 네. 좀 샀다가요. 네. 뭐 본점 주다에 또 팔고 네. 또 제차 서너 달 전에 또 구입을 이거 샀어요. 2년 전에 사셨다고요? 2년 전에 네. 샀다가 다시 팔았어요. 아, 파셨다가 다시 네.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사실 이 SY 패널이 지난 2015년도에 좀 상장이 됐었던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게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이거 뭐 남북 경합주로 이래가지고 좀 웃겨가지고 원래 SY 그랬던 패널이 그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거에 2015년도인가요? 방기문 씨 테마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던 그런 기업이에요. 아,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빠지는 거 사실 이 부분은 SY 패널이라는 기업 자체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 이 기업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당시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이 좀 안 좋고 2019년도에도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이 2018년도에는 실적이 괜찮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그동안 이제 2015년도에 상장되고 나서 주목을 받았던 건 결국은 정치 테마 때문에 주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좀 부풀려서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SY 패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는 사실 저는 크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주가의 등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업 이제 SY 패널은 지금 사실 개인하고 외국인 쪽 기관 쪽에 없죠, 수급이. 그죠? 기타 법인 쪽에서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예, 예. 이 기업은 오랫동안 들고 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4,900원이죠. 예, 예. 올해 혹시 2월 달쯤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네. 4월 달, 5월 달? 4월, 5월 달이요. 예, 예. 4,900원. 그 당시의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2월 달 말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시세가 많이 나왔던 게,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코로나19 음압, 모듈러, 이제 병동 공급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잠시. 예.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살짝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이 아마 또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이슈 타고 이번에 제대로 좀 잘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잘 못 파면 주가는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쯤에 네. 하면 돼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무리한 그 목표 주가를 세우기보다는요. 일단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됐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4,500원 있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4,500원을 넘어서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SY 패널은 4,500원 넘어가면 그때는 한 번에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가 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4,5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녹십자셀요. 녹십자셀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이고 10%거든요. 네, 46,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오늘 한 47,800원 이 정도라서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오래됐거든요. 아, 네. 이 종목이. 그래서 네. 얼마 전에 5만 원한테 못 팔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네, 5만 원대에서는 매도를 못 하셨고 이제 다음에는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 4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네. 올해 보유를 하셔서 이제 수익이 되셨는데 이제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수익이 좀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의 충격이 오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다 한번 떨어졌습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녹십자셀은 개별적인 췌장암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녹십자셀은 사실 이제 다른 기업들, 일반적인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하고는 사실 좀 차별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있는, 그리고 이슈도 분명히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녹십자셀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한 5만 5천 정도까지 한번 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안 팔았다. 그래 아쉬움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선택을 하셨고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높은 목표 주가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셀은 단기적으로 뭐 시장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도 이 기업은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셨다가 이제 6만 원 올라오면 그때 또 못 팔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6만 원에서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H 바텍 네. 25,700원에 20%요. 네, 2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바로 계속 하락세가 있는데 무슨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달 초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좀 하락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쭤봐 맞습니다.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KH 바텍을 25,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때부터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하락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기업은 주가가 이제 25,700원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좀 높게 매수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최근 보면은 매수하신 시기가 아마 이번 달 아니면 7월 달쯤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시청자분? 지금 8월 5일에 그때 네. 최고가 오를 때 그때 제가 구매를 해서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매수하실 때 보면은 이 기업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를 한번 딱 보고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2020년 올해 이제 2월 달쯤이었나요?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주가까지 한번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KH바텍이 혹시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폴더폰에 뭐 네. 들어간 과제. 네. 네, 폴더블 폰의 힌지 쪽.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KH바텍이라는 회사는 다이캐스팅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바로 이제 깨져버리잖아요. 이런 네.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강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소재를 만드는 게 바로 이제 KH바텍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실적은 분명히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 2018년도에 적자였다가 턴어라운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 많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를 보면 사실 네. 8천만 원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 기업은. 그죠? 네네네.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2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건 최소한 2배 이상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아, 네, 거의 3배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주가가. 네. 그래서 지금 KH바텍은 그동안에 이제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사실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어찌 보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시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역시 3월 달에 이제 주가 하락했을 때 이때 사셨던 분들도 지금은 팔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아, 그래서 매수의 시점이 사실은 좀 되게 아쉬운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KH바텍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이게 무작정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이제 손절가는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2만 원 정도를 손절가를 한번 잡아보세요. 2만 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사실 매수가까지 회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수가보다는 이 기업은 23,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잡고 가세요. 아, 네, 그래서 2만 원 손절가 그리고 23,000원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매수하실 때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주가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오면 2만 3천 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코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400원에 30%예요. 네, 4,400원에 비중 3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자꾸 좀 미리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괜찮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네네, 또 역시나 주가가 최근에 좀 계속 하락을 해서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오롱 플라스틱 4,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은 최근에 계속 하락하는 종목에 고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 때문에 이제 안 떨어지는 종목들은 사실 별로 드물어요. 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이제 특히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매수하고 나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그동안 주가가 좀 굉장히 좀 잘 올라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코오롱 플라스틱이 지금 빠졌을 때 어떤 흐름 자체는 그동안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제 빠진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단순하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다 주가가 이제 뭐 과도하게 높은 정도의 어떤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이 기업은 일단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가격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4,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절을 빠르게 만약에 이제 빠른 대응을 했을 거면 그 전에 한번 정리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이미 지금 시간은 지체가 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손절가 기준을 세우시면 아마 이 안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000원 정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요. 올라오면 일단 뭐 지금 시장의 어떤 회복 강도가 좀 중요하긴 해요.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올라설 때 어느 정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5,000원 정도까지의 다시 회복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4,000원 정도까지 일단 손절가 대응하시고 올라오면 5,000원 부근에 왔을 때 그때 팔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은 보유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밀리면서 함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반등 나오면 5,000원대에서 더 보유 여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예, 대주전자재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37,1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지금 25%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50%였어요. 아, 네네. 예, 근데 25%를 한 5만 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네, 나머지 25%는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 아래 위로
뭐 움직이지를 잘 않네요. 아, 네네. 아, 예, 처음에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50%를 가지고 계셨는데 5만 원대에서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머지 예. 물량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를 37,100원에 매수하셔서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3만 원대 매수하셔서 지금 절반 정도 정리하셨고 지금 2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지난 이제 주가를 보면은 사실 MLCC 쪽에 대한 재료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도 사실 조정폭 자체는 크지 않거든요. 예. MLCC 쪽에서의 어떤 뭐 기대감은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이 과거 상승과는 조금은 탄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조정 기간이라든지 또 폭이 또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볼 때는 이 기업은 잘 정리하는 게 좋은 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종목을 가격적으로만 지금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바로 교체할 필요 없어요. 이 예, 기업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대만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42,700원을 기억을 하세요. 예. 42,7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냥 정리하시는 예. 게 맞고 만약에 예.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5만 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 5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격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그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격 기억 예. 잘 하시고요. 네, 예, 수익 실현 잘 하시기 바랍니다. 42,700원이요. 네, 42,700원 손절가 목표 주가 예. 5만 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손절가는 42,700원, 목표 주가는 5만 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1차로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매수가는 25,900원에 비중은 16%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25,000원대 매수하셨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AP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OLED 쪽에 대한 이슈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된 그런 업종 그리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싼 가격대가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본다면 OLED에 대한 이슈는 갑자기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OLED에 대한 투자 소식이 사실 지금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볼 때 가격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최대한 지금 아직은 시장에서 반응이 없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시기는 21,000원 정도 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가격대 부근에 왔을 때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현재 16% 정도 비중이시기 때문에 채우게 되신다면 앞으로 한 30%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21,000원 정도 가격대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35,000원 정도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 소식이 들린다면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높여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5,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1,000원 이하에서만 천천히 분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B금융인데요. KB금융은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KB금융을 지금 4,5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갑자기 올라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은행주들. 그때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도 단발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은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매수로서는 좀 대응하기 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하셔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 어쨌든 지금 금융주들은 상당 기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매수 가격 자체가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이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하니까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셨다가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는 1,92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손절을 얼마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신일전자도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사실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일전자는 공기청정기를 또 생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테마주로 또 엮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이쪽 이제 냉방기 쪽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에 4월달에 주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시세가 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소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데 제가 볼 때 신일전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기업을 지금 현재 1,900원대 매수하셨고 이 기업을 조금 끌고 와서 내가 수익까지 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다면, 즉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지금 손실해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차라리 지금 시기에는 이제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밑으로 주가가 좀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겼을 때 그때를 추가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이 추가 조정이 나와서 1,600원 아래 정도로 내려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좀 낮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이 기업은 그래도 2,3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목표 주가는 2,3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 1,6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2,3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16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현대차를 지금 16만 3천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비중이 40%. 참 좀 안타까워요. 지금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단가가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3만 5천 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이제 13만 5천 원에서 14만 원이죠. 거의 이 정도 가격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 고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올리다 보니까 현대차를 좀 더 끌어올렸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현대차 당장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결국은 시총 상위주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너무 길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17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좋으니까 현대차는 정해드린 이 가격대로만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5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짧게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요. 네, 매수가 3만 원은 40%예요. 네,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요. 예, 예. 네, 오늘 6% 이상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떤 점이 계속 궁금하세요? 빠져요, 네, 네. 계속 요새 빠져가지고요. 이게 왜 이렇게 빠지나요? 네,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해서 걱정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좀 요즘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제 약간의 또 투매적인 요소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주가가 낙폭 자체가 투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의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이제 견뎌내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냥 손절을 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과대 낙폭을 인정하고 과대 낙폭을 했다면 결국 다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세계강 하이테크를 매수하신 가격이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3만 원대 가격대에서 현재까지는 아마 손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굳이 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기업이 어느 정도의 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면, 그리고 그동안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좀 위험하다 이런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면 정리하는 게 맞겠지만 세계강 하이테크는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좀 힘든 구간이에요. 이게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좋은 시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내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세계강 하이테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적으로 조금은 걸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은 매수가 3만 원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기업이니까 이 시기 조금만 잘 건지셨다가 3만 원에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게 2만 원 이하로도 빠질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2만 원 이하로 빠지기보다는 2만 원 위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하로 네. 빠져나올 것 같죠? 네. 근데 만약에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비중이 40%라서 그렇죠. 그죠? 네, 상당히 네. 뭐 이거다고 AP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 앞에 이게 두 개가 상담했던 이렇게 계속 빠졌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이 조금 많이 멀어졌던 기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4만 원 네. 넘게까지 갔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올라갈 그때까지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또 올라가요. 힘들게 하다가. 4만 원까지 갖고 네. 제가 있었어요. 이따가 이게 코로나 맞았다가 다시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건데 4만 원까지 다시 왔다가 그때 갖고 있었어요. 4만 1,2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코로나 맞았어요. 네. 그리고 참. 이번은 3만 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또안 빠졌죠. 한나다 그냥 놔뒀더니 그쵸. 바로 그때부터 그냥 내리막을 타네요 또. 네, 어쨌든 기회는 또 옵니다. 네, 네, 또 그래서 오고요. 저는 애지간하면 2만 원 이하까지만 안 빠지면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네, 잘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라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바이오랜드요. SK 바이오랜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29,500원에 15%입니다. 네, 29,500원에 비중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최근에 조금 빠져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네, 또 최근에 하락을 해서 대응 방법 궁금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 바이오랜드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이신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지금 SK바이오랜드가 지금 29,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맞습니다.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업은? 아니, 화장품 재료라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계속 빠지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SK바이오랜드가 과거부터 이제 좀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때 네. 뭐 최대주주 지분 매각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SKC가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뉴스들이 현대 HCN의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죠? 뉴스를 예, 보셨죠? 예, 그죠? 예. 이 내용이 나왔을 때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이 지나고 나서? 내용 나오고 이후죠, 그러니까. 예.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이후에 매수하셨다면 사실 재료적인 부분에서 이 기업은 그때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죠. 그죠? 예, 빠졌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SK바이오랜드가 단순하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보고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의 과거의 주가의 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아마 매수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SK바이오랜드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적인 부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 기업은.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고 거래가 많이 쌓여있고 여기서 거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SK바이오랜드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주가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사실 매수의 관점에서 보기는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매수를 하신 거고 29,500원이잖아요, 매수 가격이.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이 기업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기업은 지금은. 아니, 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까? 지금 통화 감이 잘 안 좋다고요. 예, 예, 예. 네, SK 바이오랜드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 가세요. 아, 그게 나을 다른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다른 네. 종목.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미 좀 다 반영이 돼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랑 현재가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차라리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TV 볼륨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네,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전화 감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통화 음량 때문에 다른 상담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낙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6%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2,320선도 위태로운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까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800선에서 흔들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장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리스크 관리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기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4,700원이요. 네, 24,700원의 비중은요? 한 10% 되는데요. 네. 네, 그거 좀 더 썼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데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동화약품을 24,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좀 네.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이제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반등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임상 이상 시험 신청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화약품이 다시 한번 조금씩 이제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소식과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변화가 나올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빠지고 있지만 또 이제 갑자기 뭐 내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모레라든지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또 감소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그리고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현재 동화약품도 이번 시세를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추가 매수해서 그래도 좀 잘 올라갈 것 같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가 있으니까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맞나요? 네네. 네.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화약품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목표 주가는 네. 3만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네, 3만 원 정도까지만. 3만 원이요? 네, 3만 원이요. 그리고 네. 지금 이 기업은 사실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손절가도 잡으셔야 돼요. 네. 손절가를 잡아야 된다는 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22,2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네. 올라오면 3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3만 원 정도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게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면 빠르게 나와야 돼요. 중간에 네. 올라가다가 너무 이제 질질 끄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는 네. 그냥 파시면 돼요. 3만 원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보유하셨다가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200원에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를 네. 12,200원에 네. 2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네. 산 이후에 많이 떨어져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네, 삼천리 자전거도 오늘 6%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바로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삼천리 자전거 1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이 종목도 역시나 좀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삼천리 자전거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삼천리 자전거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그 이유를 보면 결국은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서 또 부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이제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됐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전거에 대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를 본다면, 이 판매량에 대한 그 실적이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는 잡혔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잡히질 않았어요.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눈으로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 자체는 적자라는 건 기대만 있었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는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었고 단순 테마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았던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아쉽지만 손절가를 좀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9,700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잡으세요.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11,000원 정도, 네, 11,000원 정도까지만 회복돼도 정리를 하세요. 반등이 나와도. 네, 그리고 전혀 회복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네요. 이 기업은 나중에 만약에 또 정책 얘기가 나오면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의 주가가 언제부터 떨어졌는지 봐야 돼요. 2015년도부터 1, 2, 3, 4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이게 몇 년을 또 떨어뜨리고 나서 움직일지 몰라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 기업은 지금 가격에서는 잘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네, 저는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대로만 전략 잘 세워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돈 하루 되세요. 네. 네,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적이 증명을 하지 못했던 종목이라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손절가 9,700원,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니셈이요. 유니셈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480원에 50%요. 6,480원의 비중 50% 맞으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7,800원까지 왔었는데 제가 매도를 못하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더 추가로도 해야 돼요. 앞으로 전망이에요. 네, 또 수익이 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매도를 못 하셔서 수익이 많이 줄어드셨네요. 네네.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유니셈을 6,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수익이 거의 다 좀 줄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480원이면 그래 아직은 수익 구간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이런 이제 상황이 좀 애매하죠. 판단하기가. 왜냐면 지금 정리하기도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밀렸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실적도 분명히 좋았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주가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이 물량들이 안 나와요. 쥐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니셈의 경우에는 지금 50% 비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는 이미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비중을 좀 줄여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변동성이 나와도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에서 일단 절반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8,000원 정도까지는 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못 팔았다고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시장 흐름이 잡히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반만 정리하셨다가 나머지 물량은 8,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절반 정도 비중 줄이시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8,000원 잡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가 고려 아연을 네. 437,350원에 50%거든요. 네, 43만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너무 고가에 매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될 건지 네네. 50%나 돼가지고요. 네, 비중이 좀 크셔가지고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고려아연이 비중이 50%라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최근에 고려아연의 주가가 올라왔던 건 네.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이제는 저점을 지나고 앞으로 실적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지금 보면 이제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또 빠지고 있고 결국 예상했던 실적에 대한 어떤 저점이 아직은 또 좀 미지수라고 이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고려아연은 지금 이제 매수 시점이 뭐 좋은 시기는 아니었죠.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매수했다가 단기로 빠져나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3월 달에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를 회복했다 빠진 거예요. 지금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이제 결정을 좀 내리시긴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고려아연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제 받느냐, 어느 관점에서 투자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고려아연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단기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길게 나는 여유를 두고 끌고 가겠다라고 보신 건가요? 저는 단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단기로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면 고려아연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 보셨다면 이 기업은요. 네. 40만 7,500원을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더 밀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밀리지 않고 시장이 이제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후반부에 또 어떻게 네. 될지 모르고 또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면 아마 이 가격 네.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매수 가격이 43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44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 올라왔을 때 44만 원 정도에 정리할지 그 부분만 네. 결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네, 목표 주가는 44만 원대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가격대 다시 올라오면 그때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부광약품인데요. 매수가가 39,9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제 종목만 답답하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부강약품이 답답한 기업은 아니죠. 지금 보면 다른 종목들 앞에서 상담했던 종목들을 보면 정말 답답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매수하고 나서 아마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제약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뭐 시세가 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왜 안 날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3월 달부터 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한번 나오면 결국은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 시기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부강약품은 가지고 가는 게 맞고요. 조만간 아마 시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4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강약품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현재 800선이 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759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물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굉장히 강한데 1,600억 원 이상 매도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댓글 상담으로 넘어와서 모트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트렉스는 3,9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91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역시 최근이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 전. 일단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을 지금 논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의 주가가 움직일 때 이 모트렉스의 그 탄력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소외를 좀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을 더 늘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3,500원 정도가 넘어가면 3,900원대 매수하셨으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를 좀 낮출 필요는 있어요. 제가 볼 때 3,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3,500원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엘리베이입니다. 현대엘리베이는 6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사실 현대엘리베이를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현대엘리베이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과거 주가가 계속 움직였을 때는 결국은 남북 경협주로서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에요. 최근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슈 자체가 아직은 좀 없었죠. 그리고 무상증자 소식이 있어서 단기 한번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매수할 시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리를 할 시기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북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테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테마가 분명히 다시 올 텐데 그때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높으시지만 지금 시장 빠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보셨다가요. 5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정리를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5만 원까지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현대엘리베이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